네, 태풍 장미가 제주를 지나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쯤 뒤에는 경남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고비 시점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기존에 참 강수량도 많았고 비 피해가 막심했는데 태풍 장미가 또 북상을 하고 있네요. 현재 태풍 위치와 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현재 태풍은 이제 제주를 오전 중에 지났고요. 네. 지금은 남해안을 따라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으로 보면 50km가 조금 넘거든요. 네. 지금 태풍의 정확한 위치가 태풍 통영 남쪽 한 100km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시속 50km의 속도로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앞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면은 이 태풍이 통영 지역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 무렵이면은 태풍이 남해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이 경남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현재 세력은 굉장히 좀 뭐 태풍의 세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에서의 풍속이 초속 한 18m 정도인데 우리가 태풍을 구분할 때 약한 소형 태풍 기준이 초속 17m거든요. 그래서 예. 초속 한 18m 정도의 세력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고 강풍 반경은 뭐 직선으로 거리로 보면은 190km 정도인데 이제 북서 방향,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은 반경이 한 13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태풍이 만약에 1시간 정도 후에 남해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위쪽으로 한 130km 정도. 그래서 거의 경북 지역까지는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일 것 같고요. 예. 당초 예상은 지금 뭐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했을 당시에도 충북이라든지 또는 전북 이런 서쪽이라든지 약간 더 북쪽 지역까지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예. 사실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만 예. 11시를 기해서 이런 강원 남부 지역들 그리고 충북 지역들 그리고 전북 지역들에 내려져 있던 태풍 예비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세력도 약해지고요. 강풍 반경도 더 이제 작아지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주로 이제 경남 지역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오후 늦게부터는 경북 지역들 그리고 동해상 지역 그리고 남해상 지역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경북과 강원 남부 지방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충북이라든지 전북 이런 지역들 또 지리산 부근에서도 역시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태풍 경로를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동쪽 해상으로 좀 북상하는 모양새인데, 뭐 워낙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 방향도 좀 궁금하고 지역별로는 언제쯤이 이제 고비 시점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은 이제 조금 후인 뭐 1시간 정도면은 이제 남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오후 6시쯤에는 이 포항 지방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앞바다를 지나서 오늘 밤 9시쯤에는 울릉도까지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태풍의 고비 시점, 내륙 지방의 고비 시점은 지금부터 오늘 밤 한 9시 무렵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풍이 워낙에 약합니다. 그래서 제주 지방을 이제 굉장히 좀 가깝게 이제 지나갔는데, 특히 네. 서귀포 지방을 지나갔는데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제주 소방서에 어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바람이 왼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좀 약하게 분다. 그래서 초속 한 10m 정도가 제주에서 관측이 됐거든요. 다만 이 태풍이 이제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태풍의 중심이 들어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 또는 순간적으로는 초속 25m 주로 이제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 되는 산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도서 지방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초속 한 25m까지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초속 10에서 한 20m 또는 이제 25m 정도 바람이 분다면 어떤 지붕이 날아간다거나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가 좀 힘들고 가로수가 일부 좀 쓰러지는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경남 해안가 지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태풍특보가 내려질 경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 태풍이 워낙에 지금 많은 비구름들을 전면대에서 계속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방에서 계속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태풍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도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더 세지니까 비바람 피해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해서 오늘 밤 한 9시 무렵 정도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태풍의 크기나 속도에 따라서 가끔 뭐 진로가 바뀌거나 소멸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태풍의 일단 진로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금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태풍의 진로가 바뀔 가능성은 뭐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세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약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새벽까지는 고수원 해역을 좀 지났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면 예. 지금 태풍의 그 이동 속도가 당초 아침에는 뭐 30에서 40km 정도였다가 지금 뭐 50km가 훌쩍 넘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얘기는 이 태풍이 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날씨에 편승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힘을 받아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남해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태풍은 아무래도 힘을 받으려면 바다에서 수증기를 얻어야 되는데 예. 상륙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힘을 더 잃거든요. 그래서 상륙하는 즉시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겠고 예. 또는 아까 포항 지방에 오후 한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쯤에는 포항 지방의 근처에 다다를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항 지방에 다다르기 전에 또 소멸될 가능성 예. 아니면은 포항 지방을 바로 지나서 태풍이 빠르게 또 소멸할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뭐 울릉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풍이 중간에 소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처럼 태풍이 오면 이제 이 태풍이 비를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강풍을 동반하는지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짚어보는데 이번 태풍 장미의 경우에는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워낙에 강했다면 태풍의 물론 이제 오른쪽에 조금 더 이제 강풍이 많이 불긴 합니다만 왼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이미 지난 제주에서 피해 신고가 한 건도 없었고 서귀포를 굉장히 가깝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속 한 10m 정도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초속 10m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조금 서 있기 힘든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세력이 약하다. 그래서 왼쪽 지방은 특별히 이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태풍이 특별히 이제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 그런 태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태풍의 전면대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오늘 아침부터도 그러니까 태풍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남 지방이라든지 경북 지방에서 미리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그 얘기는 이 태풍의 위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머물고 있으면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미 한반도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이미 서로 다른 공기들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비구름들 전면에 좀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바람보다는 강한 좀 비를 좀 품고 있는 그런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높은 물결이 일고 또 해안가로의 접근을 자제해야 되는 그럴 상황일 텐데 이 만조 시각대 특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예, 부산 지역은 뭐 정오 무렵쯤에 만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무렵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았고 지금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만조 시각 쯤에 이제 태풍이 가깝게 접근을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위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이 지금 남해안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이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보다 더 이제 위쪽인 울산 지역은 한 2시 무렵 정도에 해당이 되고 보다 더 위쪽인 동해 지방이 이제 저녁 7시 31분이고요. 포항이 저녁 6시쯤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조 시각이 오늘 저녁 8시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태풍이 들어가는 시기와 만조 시각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남 남해안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북 동해안 지방, 경남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닷물의 높이가 이미 높은 시기인데 여기다가 태풍까지 들어오니까 바닷물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바닷물의 높이를 올리면서 바닷바람을 타고 굉장히 높은 5m에 달하는 파도가 해안가 지방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럴 예. 경우에 저지대 침수가 좀 우려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미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바닷물의 만조 시각이 밤 시간대 겹치면서 바닷물이 이미 한 차례 많이 들어와서 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홍수 피해가 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이 이미 빠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은 데다가 또 한 번 이 폭우와 그리고 이제 비바람이 겹치면서 바닷물이 또 한 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이미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네, 동해와 남해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한반도의 장마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장마비가 계속 내리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일단 태풍에 의한 비는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정도까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영향에
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지역들, 뭐 충청이라든지 호남 지방들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태풍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태풍 예비특보가 해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지역으로도 뭐 강한 비바람이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예상보다는 이제 조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주로 내리는 지역들이 영남 지방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네. 다만 태풍이 오늘 밤에 이제 울릉도 지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태풍이 물러가고 나서 현재 북한 지방에 있는 장마 전선이 다시 또 이제 밤 사이에 찬 공기와 함께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서해상에서 다시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밤 늦게부터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부터 태풍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는 한반도가 그 시기점부터 해서 전북과 충북 지역들에서 다시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호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 뭐 시간당 100mm 굉장히 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뭐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라기보다는 어떤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중호우들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장마 전선은 다시 또 이제 주 중반부터 북한 지방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수요일부터 금요일 정도까지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또 이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까지는 중부 지방에서 장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비가 참 끝도 없이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장마 끝난 이후에도 또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을 장마가 보통 이제 장마가 7월 하순에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뭐 8월 지금 중순이지만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7월 하순에 끝나고 나면 한 달가량은 이제 폭염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이후에 폭염 열대야가 끝나는 가을이 시작이 되는 9월 달 초순에 보통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제 가을을 준비하듯이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더운 공기와의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한 비가 내리면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올 장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광복절 전에 끝나죠. 그래서 이제 광복절부터 보통 한반도가 열대야나 폭염이 이제 누그러지는 시기거든요. 예. 장마가 끝나는 시기와 폭염이 누그러지는 시기가 일치하면서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한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태풍이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 그래픽대로라면은 태풍이 가장자리를 따라가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더 수축을 하게 되면 한반도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한반도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가을 장마와 덩달아서 예. 앞으로도 이 태풍이 발생하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최근에는 10월 달까지도 태풍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도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태풍 장미가 지나간 이후에도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뭐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8월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남쪽에서 태풍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이제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태풍들 중에서 뭐 태풍이 한반도 쪽 근처까지 와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특히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이제 9월 달 그러니까 완전히 폭염과 열대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시기부터 특히 이제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로 뭐 직간접적으로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뭐 8월 달부터 한 10월 달 정도까지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지금 자막 통해 보시는 것처럼 가을 태풍이 최근에 또 이 여름철의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철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예. 가을철에도 역시 초가을철에 태풍의 길이 열린다면 한반도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태풍 다가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 대비해야 될 점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태풍은 강한 강풍을 동반하죠.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약한 태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태풍 자체가 워낙에 이제 기상 현상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한 태풍도 일반 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 창문이 깨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창문 틀을 충분히 좀 단단하게 고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홍수 피해가 크게 난 데다가 산사태도 지금 뭐 수백 건, 뭐 800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예. 지반이 그만큼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들, 경남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초속 예. 25m. 그러면은 위태롭게 지금 어떤 암벽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는 어떤 추가적인 토사들이 한 번 더 바람으로 인해서 쏟아질 가능성, 예. 2차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밖에 어떤 뭐 비도 지금 250mm 정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강이라든지 이렇게 강이 범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닷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절대 영남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호특보 많은 곳에 내려져 있다. 특히 이제 영남 지방의 오늘 밤까지 고비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오늘 밤까지 또는 일부 해안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